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아이킥 하프타임 10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 안동진 PD가 잠시 전에 유튜브 검색창에 오윤혜라고 쳐보고 뭐가 먼저 뜨는지를 살펴봐라. 저 뿌듯한 모습. 요즘 미치겠어요. 예, 왜요? 뉴스 하이킥 때문에. 예전에는 오정 TV, 뭐 매불쇼 이런 게 나왔는데 네. 요즘은 대부분 뉴스 아이킥 게시물.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쭉 방송을 한 3개 정도 생방을 했는데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가늘고 길게 가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시사, 정치, 뉴스나 이런 유튜브를 아예 안 봐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위험한 말인지 아니면 해도 되는 말인지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냥 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이제 물론 오정 TV가 간판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네, 여러분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이 그러니까. 대표작이다. 여러분 의리 좀 보여주세요. 오정 TV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오정 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간에 오윤혜 씨 덕분에 네. 또 뉴스 아이킥 덕분에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고 있다. 시너지 맞습니까?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뉴스 아이킥의 대표작, 네, 대표자. 대표 스피커 오윤혜 질문은 뭘까요? 오늘은 오늘은 우선 쭉 오자마자 제가 좀 즉흥적으로 질문을 보잖아요. 네. 기사를 보니까 그 정순신 아들 그러니까 피해자가 네네. 2명이 있었고 맞습니다. 보니까 한 명은 전학을 가고 한 명은 학교를 떠났다라는 예, 예, 기사를 예. 보고 어쨌든 학업을 계속 하고 있지 못해요. 예. 네네. 그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심각했다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말로만 했는데 그게 무슨 가해냐. 굉장히 그걸 안일하게 보시더라고요. 오. 그런데다 가해 이 학생이 아들 방에 자꾸 와가지고, 너 우리 아빠 검사하고 권력으로 해코지 할 거다. 이렇게 겁박을 주니까 어머님이 이제 해코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전학 가자 해서 결국에 이제 전학 갔다는. 말하지 말아라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죠. 이거 보면서 이 학폭 그리고 어쨌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의 학폭 가해를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좀 끝까지 파헤쳤으면 좋겠다. 끝까지 파헤쳐야 되고 이것은 그 전에 얼마 전에도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이 네. 아니 이건 아들이 학폭이지 정순신 씨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네, 하셨어요. 며칠 그래요. 전에도. 네. 처음 나왔을 때는 박정아 대변인이 연좌제냐. 네. 왜 정순신 변호사가 국수본부장 하는데 왜 문제가 있냐. 이게 아들이 학폭한 걸 가지고. 네. 연좌제 아니죠. 아닌데요. 저는 요거 하나를 이거 보다가 뭘 봤냐면 학부모 교육 10시간도 있어요. 처분 중에. 그 여러 가지 처분이 있어요. 학생들도 무슨 교육받아야 되고 사과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전학도 시켜야 되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학폭심의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네. 학부모 교육 10시간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네. 부모도 문제가 아주 많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저도 그래서 학폭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강제 전학이 이게 쉽게 나오는 거냐. 그다음 학부모 교육이 네. 이게 쉽게 나오는 거냐. 뭐래요? 전혀 아니랍니다. 이게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도 처벌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학폭 전문 변호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강제 전학은 자기가 맡았던 사건에서 강제 전학이 한 두세 차례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수위였냐면 말하자면 성폭력이나 이런 가까운 다수가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거나 돌려봤을 때 그 정도가 돼야 강제 전학 처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위가 높네요. 예. 그래서 그냥 말로 했다는 거 가지고 예전에는 물리적 폭력만 맞아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친구가 패닉에 걸려서 이름만 들어도 손이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전에도 한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 교사가 선생님이 그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조금 공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학부모가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진술서를 다 코치를 해서 뜯어 고쳐온다는 거예요. 학부모가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판결문에. 그러면 분명히 이 정순신이 아빠로서 검사로서 거기에 일조했다는 거잖아요. 아빠인지 엄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판결문에는 학부모가 진술서를 모두 코치해서
단 하나도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명문대학 서울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또 부모 잘 만났으니까 기득권 세력이 들어가면 우리는 괴물을 키우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그런 다른 어른들도 어른들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학생은 2017년 학폭 피해 이후 2018년과 2019년 2학년, 3학년 기간 동안 결석을 반복했고요. 네. 2019년 3학년 과정 어렵게 마치고 2020년 2월 민사고 졸업상을 받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졸업 학년도 기준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 모두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다. 네. 이게 너무 인강보 이거 전래동화 다 없애야 돼요. 제가 진짜 눈에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착하게 살면은 뭐 합니까?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죠. 나쁘게 살면은 벌하고 착하게 살면은 인정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자꾸 답답한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네. 최근에 이제 경제사범에 대해서 우리나라 처벌이나 이런 수위가 좀 낮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제 눈을 의심했는데 작년 7월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경제형벌 지나치다 이거 다 손보겠다. 그랬어요. 이거 아직도 네. 손보고 있는 것이고 손보겠다.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항상 얘기되는 게 화이트 칼라 범죄, 즉 경제사범. 네. 그다음에 배임, 횡령 이런 경제사범에 대해서 또 공정거래, 자본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네. 공정거래 사건이나 자본시장법 사건에 네.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얘기를 같아요. 하거든요. 그냥 한 2년 살다 올게 막 이런 예, 느낌이에요. 얼마야, 몇 년짜리야, 뭐 어.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이 양반도 자본시장법 위반은 맞지만 뭐 돈을 크게 벌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네. 2년에 3년, 즉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거 감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쪽으로 가자면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실행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거든요. 사건 기소된 사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 고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좀 골 때리는데요. 네. 최초에 나왔던 안 이거를 아직도 밀어붙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그것을 야 중대재해가 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 사항을 했어라고 네. 하는 것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네. 인증을 받으면 네.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증기관을 누가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는 줄 아세요? 누구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이게 원래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 뭐 해썹 인증입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인증입니까? 지금 청년 노동자들이 뻔히 죽어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분통이 터지는 예. 건데. 근데 야 우리는 열심히 준비했어. 사전 예방 조치를 했어. 그거를 인증기관이 인증해주면 처벌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인증기관은 누가 지정하고 관리하느냐? 법무부 장관이 하겠다. 아니 노동부 장관도 아니고 산자부 장관도 아니고 왜 법무부 장관이 그걸 합니까? 아니 뭐든지 왜 이렇게 인사 검증도 엊그저께 법무부에서 한다고 하고 이분이 예. 일욕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일욕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할 일이 많으신가. 근데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좋은데 이번에도 인사 검증 실패했잖아요. 예. 본인이 무능하다는 거 지금 뻔히 다 드러나는데. 뭐 책임감을 느끼긴 하지만 제가 뭐 책임지고 물러날 일은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아 그래요? 왜 처음과 말이 다르죠? 예, 처음에는 이거 짐입니다. 짐 권한은 없고 책임만 큽니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왜 지금 화장실 들어갈 때는 나올 때는 이렇게 다릅니까? 그렇죠. 권한만 많고 책임은 없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경찰국 만들어서 경찰 지휘권 나한테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권한은 막 이만큼 늘려놨잖아요. 나 너무 힘들다. 나 이렇게 힘든 일을 한다. 근데 어. 막상 책임져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는 12구 참사 벌어졌을 때 아이고 이거는 제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소방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랬죠. 권한에는 아주 악착 같고 네. 책임에서는 다 쏙쏙 빠져나가고 항상 제도 탓만 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그 약자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이번에도 전세 사기 대책 다 마련해라 대통령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 대책이 너무 미비해가지고 인천에서 또 어떤 분이 또 벌어졌어요. 숨진 채 극단적 선택을 발견됐어요. 했어요. 근데 이 빌라왕인가 이 사람은 2,700여 채를 예. 혼자 다 해먹고 126억을 챙겼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100년, 200년 나와도 지금. 근데 요거는 시원찮은데. 빌라왕은 보니까 그렇죠. 근데 빌라왕은 제가 보기에는 바지 사장인 경우가 많고 뒤에 조직적으로 같이 팀으로 움직여요. 안 그러면 다 잡아드려야죠. 하루에 10채씩 20채씩 이거 그
계약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혼자서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팀이 있어 이거. 그리고 이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알고 이거 분명히 악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천만 명, 지금 수천 명의 지금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저는 기다립니다. 예,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봐준다. 네. 그럼 안 봐주는 됩니다.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심평 변호사 만나볼 생각입니다. 네, 내일 하루는 제가 쉽니다. 또 특별한 분이 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네. 하프타임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